저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 공족했을 때 거기 있었어요. 콜로라도의 한 엄마가 자신에게 끔찍한 스토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된 가슴 아픈 결말. 정말 힘들었고 어디를 가든 늘 불안하고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경찰과 만나기로 한 날, 크리스티 크루그는 사라집니다. 밧줄 꺼내주세요. 크리스티가 자신의 차고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자 그녀의 남편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를 찾아. 그녀를 찾아 싶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죽이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를 찾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당신을 가리키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스캔들입니다. 저는 시에라 길레스피입니다. (2023년 12월) 43세 크리스티 크루그가 충격적으로 살해되면서 콜로라도 브룸필드의 고급 도시가 완전히 충격에 휩쌉니다. 크리스티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자신의 집이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심장을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크리스티와 그 가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크리스티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몇 달 동안 지역 경찰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은 저와 제 가족 모두를 위협하는 매우 위협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크리스티 본인의 목소리로 스토킹을 신고하기 위해 콜로라도 브룸필드 경찰에 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녀가 경찰관들에게 설명했듯이 그녀는 2023년 10월 초부터 이상한 메시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 오후 1시 2분에 받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 크리스티, 나 앤선이야. 괜찮게 봐라. 너를 찾아봤어. 몇 주마다 볼더에 가는데 한번 만날래? 어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두 이 앤선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크리스티의 남편 다니엘 크루그가 결국 경찰에 말한 내용입니다. 이 앤선이라는 사람에 대해 당신은 그가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몇 년 동안 몇 번만 연락했어요. 직접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를 만난 적도 없고 어떤 소셜미디어에서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은 그녀가 저에게 전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최근 몇 주 동안 더 많은 정보가 있었죠. 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는 앤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2023년 10월 3일 크리스티에게 여러 문자가 전송됐어요. 오전 11시 20분 계세요? 오후 2시 35분 내가 동정으로라도 해주겠다고 하면 음이라고 해야지. 오후 2시 36분 뭐 아무튼 네 사진 봤어? 살쪘더라. 네 찌질한 남편은 네 살찐 몸엔 손도 못 대겠지. 노골적이야. 오후 2시 37분 멍청해. 그냥 죽어버려야 해.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메시지는 계속됐고 심지어 더 개인적으로 변했어요.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받은 이 이메일처럼요. 오후 2시 44분에 이 남자라는 제목으로 보내졌어요. 이메일에는 네 남편은 할머니처럼 운전해. 네가 그 사람과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한다니 믿기지 않아.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그는 안전운전해야 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머플러에 호스를 넣고 싶지 않아. 사진에는 크리스티 남편 댄이 직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크리스티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낸 사람이 사실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잭 앤서니 홀랜드라는 남자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경찰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아주 오래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가끔씩 소셜미디어 앱이나 그런 곳에서 저를 찾아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달라요. 이번 달에는 정말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저와 제 가족 모두를 위협하는 아주 협박적인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제 남편의 최근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스토킹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찍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4, 5년 전쯤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 앱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끝났어요. 제가 행복하게 결혼했다고, 그가 계속 연락하는데 관심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가 과하게 반응해 저를 차단했고, 저도 그를 차단했어요. 그 후 소식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이 모든 게 이번 달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전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다 있고, 이메일도 있어요. 저는 전혀 답장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10월 2일부터 시작됐어요. 만나자고 하면서 저를 찾아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에게 제 전화번호를 준 적도 없고 이메일 주소도 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에게 연락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에 제가 자살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오늘까지는 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오늘 그는 제 남편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이 제 남편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진은 오늘이나 최근 며칠 내에 찍힌 것 같아요. 남편의 직장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길 바란다면서 배기관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안전이 정말 걱정돼요. 그래서 제 질문은 혹시 이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아세요? 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좀 떠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숙자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10월 초 이후에 갔던 곳에서요. 저는 인터넷에서 툴스파인더 같은 소위 말하는 배경조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고 콜로라도의 현재 주소는 안 보여요.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는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처음 보낸 문자에서 몇 주에 한 번씩 볼더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그는 분명히 콜로라도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문자 보낸 전자번호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문자 보낸 전화번호와 오늘 보낸 이메일을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 번호는 누구에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차단된 건지 스푸핑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에게 전혀 답장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가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알잖아요. 그냥 이건 좀 집착적이고 이상해요.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불규칙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직접 이야기하기 전에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거기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크리스티가 경찰과의 마지막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시기쯤 자신의 차에서 튜브가 나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경찰에게 신고했고 스토커가 자신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어디서 그녀를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거기에 나타난 걸 보면 추적 장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량이 없거나 그가 구석에서 몰래 나오지 않으면 그 만남 장소에 몰래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계속 나타나는 이상한 차라든지 이상하다 저 차를 봤다 같은 게 생각나는 게 전혀 없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신원 조회를 해봤고 무슨 차를 모는지도 아는데 그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캠요. 그 사람이 차를 바꿔파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앞에 총을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직접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게 확실한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이지만 또 일반적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저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 휴대폰에 추적기를 달았을 때뿐이에요. 제 휴대폰은 그 건물 안에서만 신호를 잡았고 주변 다른 카메라는 못 잡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 주차했고 어디로 갔는지 치과에 들어간 사실까지 말해줄 수 있는 건 그건 좀 이상하죠. 거기엔 가게들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어디서요? 덴버에서요. 그리고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거예요. 그가 다시 봤을 거라는 확인이죠. 크리스티가 모든 일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경찰에 공유했어요. 네, 정말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겪었던 어떤 일들과 비교해도 이런 수준의 일은 온라인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해주는 조언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너무 지치네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언제 어디서든 겪어야 한다는 게요. 있잖아요. 그냥 이게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돼요. 네, 저는 이것이 저를 무섭게 하려는 의도라는 걸 계속 상기하려 해요. 저를 겁주려는 거라고요. 이 카인가인에서는 우리는 99년 여름에 데이트했어요. 알겠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어딘가 가을쯤에 이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쪽에서요. 그와 마지막 연락은 그가 저에게 직접 연락하려 했던 때였고 실제 만남은 2001년 봄쯤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음표예요. 왜냐면 저도 그때 어디에 살았고 그때 아이가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게 충격적이죠. 그쵸? 그가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야. 우리 가족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 이 사람이 우리를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에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건 저한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만두셔야 해요. 저는 결혼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감정적이었고 크게 상처받았어요. 화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상처받고 감정이 격했어요. 이후 저를 페이스북에서 차단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는 누가 나를 차단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를 차단하고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팬데믹 전에는 페이스북도 완전히 삭제했어요. 예전 이메일이나 방식으로는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제 휴대폰 번호를 한 번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번호는 비록 오래 쓰긴 했지만 이 연락들이 있은 후에 바꾼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는 제 연락처를 한 번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온라인에서 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저를 찾는 건 정말 쉬워요. 그래서 그는 아마 구글에서 이것저것 꼼꼼히 검색만 해봐도 저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시작된 시점이에요. 10월 2일과 3일에 시작됐어요. 이번 일에서 정말 놀랐던 점은 제가 무슨 말이에요? 저를 찾아봤다고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마지막으로 대화한 이후에는 당신은 정말 망상에 빠져 있고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저를 찾으려고 정말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까 보시다시피 이건 월요일 오후 1시에 온 거고 제가 답장을 안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도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정말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많았고 아주 자극적이고 그냥 일부러 화를 돋우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저한테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 참고로 그는 제 아이들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제 아이들을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도 그는 전혀 맞아요.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지도 저한테 유일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위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스티는 경찰에게 남편이 최근에 누군가가 그들의 차고에서 뛰어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말합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됐고 상황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4시 15분, 4시 20분쯤에 뛰어나갔어요. 쯤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저는 차고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어요.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었죠. 제 아내가 그 점을 확실히 강조했어요. 가게에 잠깐 다녀왔어요. 4시 50분, 4시 55분쯤에 돌아왔죠. 제가 내려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더 큰 거요? 아니면 세 번째요? 차 2대 들어가는 큰 차고 문이요. 알겠어요? 제가 들어올 때 누군가를 봤어요. 남자였던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확실하진 않아요. 네. 청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뛰어나가서 제 대문을 뛰어넘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기보다 안에 들어가 아이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제 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알겠어요.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전혀 못 들었대요. 딸아이는 바로 옆 거실에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아내와 제가 딸을 시험했지만
차고 문 여닫는 소리도 TV 소리에 묻혀 딸은 듣지 못했어요. 도구나 다른 물건이 없어진 건 없으셨나요? 그건 꽤 흔한 물건이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기본적인 도구들이고 특별한 건 없어요. 도구도 모두 그대로예요. 가정부들은 아직도 모두 벽에 걸려 있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스키도 있고 골프채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비 열쇠만 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댄이 가족 집에 카메라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혹시 링 도어벨이나 다른 카메라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네스트 도어벨이 있는데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동안 댄이 경찰과 한 별도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2023년 11월 진행됐어요. 그때 크리스티는 여전히 스토커로 지목된 인물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죠. 참고로 크리스틸의 진짜 전 남자친구 이름은 잭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스토킹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킥맨, 앤서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릴 겁니다. 그러면 앤토니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줘.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돼?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티가 1999년쯤 그와 사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잘 모르겠으니 너가 알고 있는 정보 좀 알려줘. 그녀는 나와 사귀기 전에 그와 만났었어. 그래서 그건 2001년 여름 이전에 끝났어. 그때 크리스티와 내가 사귀기 시작했거든. 그녀와 나는 2007년에 결혼했어.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우리가 예전 집에 살 때 그들이 한때 데이트했다는 걸 알아.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녀가 준 기록에 있는 내용이야.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가 연락했을 때 나에게 그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말해줬어. 그녀는 친구 요청을 수락했어. 알잖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친구인데 사실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는 좀 소름 끼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노래 가사라든지 로맨틱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든지 말이야. 그녀는 그걸 바로 차단했어. 그와의 대화를 끊었지. 그녀가 그를 차단했지만 그가 그녀를 차단했는지는 몰라.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 그리고 뭐든 가끔 실제로 있었다고는 못해요. 어떤 패턴이나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연락하곤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항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어요. 그녀가 소셜미디어를 없앤 후로는 그런 일도 멈췄어요. 그게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 게.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가 다시 연락했다고 당신에게 말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월 1일이나 11월 2일이었어요. 그건 그녀가 직장에서 제 사진을 받은 이후였어요. 네, 그녀가. 저한테 그걸 다 설명해 줬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그녀와 연락을 한 건 10월 2일이었어요. 그럼 왜 한 달이나 지난 후에야 그녀가 당신에게 말했을까요? 그녀가 기록하고 있는 로그의 일부 내용을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소름 끼쳤지만 그렇다고 진짜는 아니었어요. 온라인에는 못된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그 외에도 그녀가 당신에게 언급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저희는 힘든 시기를 겪으며 관계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정말로 급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인터뷰에서 댄은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래서 전 뭐라고 있었냐고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그걸 너무 오래 했어요. 아내를 지키려고.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아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시점은 2023년 12월 14일로 넘어갑니다. 디스패치는 크리스티를 걱정하는 댄에게서 전화를 받아요. 그녀는 댄에게 스토킹 사건으로 마르티네즈 형사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디스패치입니다. 맨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 크루그입니다. 이게 긴급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제 아내가 문자나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마르티네즈 형사와 만나기로 했지만 마르티네즈 형사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누군가가 마르티네즈 씨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안보 확인을 해보는 것도요. 아내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크리스틸, K-R-I-S-T-I-L-E, 알겠어요. 그리고 성은요? K-R-U-G. 알겠어요. 그녀와 저한테 문자 보낸 게 글쎄요. 한 3시간 전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그녀가 답장을 안 하고 있어요. 3시간 전 그녀와 대화할 때 무슨 일 있었나요? 괜찮았나요? 이상한 점 있었나요? 그녀가 마르티네즈를 만나야 해서 저에게 딸을 학교에서 데려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그녀가 경찰서에 와서 마르티네즈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네,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전화 후 브룸필드 경찰이 크루그 가족 집을 방문했어요. 하나 의료 지원 보내주세요. 그리고 110 강제 진입이 필요합니다. 차고에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발요.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관은 차고에서 구타당하고 심장에 찔린 크리스 스틸을 블러린합니다. 곧 그 일대 전체가 범죄 현장이 됩니다. 와. 얘는 몹시 슬퍼하며 울고 있고 눈에 띄게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질문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는 압니다. 그것은 수사의 무결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사는 괜찮고 그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만큼 좋은 때도 없습니다. 저희가 수색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건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마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요. 하지만 진행하세요. 즉, 우리는 당신의 집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수색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이 계속되면서 댄이 그 장면에 대해 눈에 띄게 화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 저는 공격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누군가가 댄과 크리스티의 아이들을 데리러 오도록 조율하고 댄을 경찰서로 데려가 면담합니다. 이게 네가 세상에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아. 우리는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댄은 가족의 카메라를 경찰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고 자신의 DNA도 제공하는 데 동의했어. 그리고 나서 수사관들은 거의 바로 어려운 질문을 해. 댄은 크리스 스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 이 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 네, 뭐라고요? 가족은 사람들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녀가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시간씩 계속 사라져요. 그건 내 말 알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너무 심하지는 않아. 해야 해. 해야지. 비밀은 지켜야 해. 그건 해야 해. 네가 말했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어? Match DC. 어떤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그녀가 내게 한 말이야. 그녀는 떠났어. 그녀는 떠나고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녀는 어젯밤에 아니 어젯밤은 아니야. 아니야. 그냥 화요일이었어. 화요일.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 2시간 일찍 떠났어. 아니, 이유는 없어. 그냥 2시간 일찍. 그녀는 계속 일찍 떠났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마지막, 어디?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기세. 그녀가 말했어. 가끔 저녁을 사와야 한다고 했어. 아니면 로렌스 오어와 이야기해야 했어. 절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아.
참고로 크루그 가족은 그 스토크맨이라 부르는데 스탠에 따르면 그 이름은 딸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녀가 킹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게 어떤 거였나요? 킹맨 말인가요? 그게 우리가 그 스토커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저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는 킹맨과 함께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나요. 킥하는 게 좋았죠. 그 대화를 당신과 나눴던 게 기억나요. 뭐라고요?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이메일 주소 기억나요? 그건 로그에 있어요. 나는 그걸 오래 기억할 필요 없었어요. 뭔가가 차올라요. 좋아요. 이제 당신이 자물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간 순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이 일이 저에게 보고되기 한 달 전에는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아니면 저에게 보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녀가 당신에게 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상상하고 있어요. 킹맨이 연락을 했어요. 10월 초예요. 그녀가 제 사진을 받은 후 할로윈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말해줬어요. 다시 한번, 댄은 이 스토커 용의자가 잭 홀랜드라고 믿어요. 참고로 수사관들은 크리스 스틸이 살해된 날 잭 홀랜드와 대화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 혹시 아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크리스탈 크루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알던 때 그녀는 그림스루드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 크루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크리스탈은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제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녀는 제 전 여자친구예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에요?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네요. 그녀는 제 인생에서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어요. 알겠어요? 크리스탈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였어요? 좀 오래됐나요? 오래됐죠? 듀랑고에서 이사 온 이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게 2014년쯤이었나요? 네. 그 이후로 그 지역에 있는 누구와도 연락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브룸필드 경찰서의 경사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분이 직접 연락해서 이야기해 보시길 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이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이곳 당신의 집에 와서 당신과 대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논의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브룸필드 경찰서에서 발부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당신을 체포할지 말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당신을 체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콜로라도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경사님과 자세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분께 전화해 이야기할 때요.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잭은 경찰 인터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현재 체포영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스토킹 영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몰라. 그건 충격적인 일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와 이야기해 볼 수 있어. 그 번호로 전화하면 그건 그 사람 휴대폰 번호야. 그냥 그와 이야기해. 나중에 영수증으로 잭이 크리스 스틸 사망 당시 콜로라도 브룸필드 근처에 없었던 게 증명됐어. 그는 그녀를 죽일 수 없었고 이 점을 경찰이 댄에게 언급했어. 킹맨은 차로 6시간 반 거리야. 여기서 그 거리로 운전해서 왔을 리는 없어. 만약 그가 비행기를 탔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텐데 FBI나 DEA, 국토안보부를 통해 확인한 어떤 항공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그는 집에서 심하게 취한 상태로
연락을 받았어. 우리가 그를 보호명령 때문에 계속 찾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그를 찾은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기록조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쫓고 있었어. 너. 나라고? 그렇게 들리네. 내가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네. 우리에겐 당신을 지목하는 많은 정황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말 말고도 정당한 설명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수사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그 멘트를 넣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 티어 살인사건 당일 데니 경찰과 한 인터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제 머릿속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한쪽은 내 형 매튜요. 그래요. 그 사람 얘기했죠. 그는 보안관실 경위예요. 그리고 나는 그가 경찰과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전형적인 경찰 고백 스타일의 결혼한 검사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니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나가 라고요. 나는 전화기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기가 되고 싶지 않아. 수사관들은 댄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희 관계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알겠어요. 우리는 한동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그녀는 싫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였죠? 최후 통첩을 했을 때요. 오래 전이었나요? 네. 몇 달 전이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침실은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가 지금 대략 그런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말을 안 하기가 힘든데 그냥 말할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 말고는 한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그 일이 시작됐을 때 그녀가 나에게 스토커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제 사진을 그녀에게 보냈을 때 그녀는 바로 저에게 알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할로윈이었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음날 저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처받고 화가 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형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녀가 왜 당신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해준 적 있나요?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영예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좋은 상태나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이 털어놓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녀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기록에 접근하고 싶었어요. 저는 마르티네즈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고, 저는 그 끔찍한 메시지들을 봤어요. 광고도 봤고요.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와 저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가족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협 수준을 정의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을 고민했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그냥 지금은 뉴클리어 단계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건 완전 봉쇄를 의미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줬어요. 지금은 레드 단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줬죠. 저는 어느 순간에 이르렀어요. 그게 최후 통첩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파트너로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트너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파트너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언제 있었나요? 몇 주 전 추수감사절 전에요. 알겠어요.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화났어요. 당연하죠. 대부분은 제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데 대한 분노였어요. 다른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집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할지에 대해 번갈아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냥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 크리스텔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추측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은 있으시겠죠?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갔었고 그녀는 주방에 있었어요. 그녀는 예정된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만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 저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다른 형사요. 카메라가 꺼졌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카메라는 앱을 통해서만 꺼질 수 있어요. 우리 중 한 명이 버튼을 눌러야 해요. 인터넷이 끊기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카메라를 끄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몇 분 동안 영상 송출이 중단될 뿐이에요. 그는 카메라가 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뭔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그녀를 해치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집 어딘가에 있어요. 정말 잘 놀라고 겁이 많은 개예요.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총이 있어요. 그 총은 항상 3군데 중 한 곳에 있어요. 4군데라고 해야겠네요. 총은 그녀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그녀는 지금 3개쯤 다른 권총집을 가진 것 같아요. 그녀가 사무실에 있으면 그 총은 그녀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바로 뒤에 있는 서류 캐비닛 위에 있어요. 그녀가 1층 어디에 있든지 그 총은 여기 식물 옆에 있는 높은 카운터 위에 항상 있어요. 여기 아니면 그녀가 위층에 있으면 침대 머리맡 옆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문 앞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아마존 택배가 매일같이 오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문 앞에 왔어요. 그녀는 평소에 문을 잘 열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나 봐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문 앞에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그녀가 택배 받으러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강인한 사람이요. 그녀는 강해요. 그녀는 분명히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총을 쏘았냐고요. 그녀는 총이 있거든요. 그녀는 방금 총기 은닉 휴대 교육을 들었어요. 그녀는 면허를 받으러 갈 약속도 잡아놨어요. 그녀는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싸웠어요. 여기서 크루그 가족의 카메라 시스템이 다시 등장해요. 크리스텔과 함께 집에 누군가 있었던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인터넷 장애가 있었고 카메라 중 하나는 시야가 가려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 일부를 덮어놓은 것처럼요. 그럼 카메라가 꺼진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만약 그게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라면. 왜냐하면 불이 어떤 기지가 그 카메라들을 껐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꽤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사랑받을 수 없어. 저는 그걸 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정보 중 일부는 조금은 글쎄요, 걱정스럽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메일 계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텍스트 나우 번호, 그가 처음에 크리스텔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번호 말이에요. 지메일 계정,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여러분 사진이 담긴 걸 받았던 킹맨 계정, 그리고 그 전화번호,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사무실의 IP 주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돼요. 그가 내 사무실에서 내 사진을 찍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두 계정 모두 당신 사무실로 연결되는 IP 주소에서 생성됐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IP 주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네트워크나 그런 것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저는 돈 관련 일을 합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이에요. 저는 기술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달라고 그에게 계속 기대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직원들을 위한 와이파이 접속이 시설 전체에 있고 그리고 전체 시설에 공용 와이파이도 있어요. 알겠어요? CDPH 게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모든 회의실마다 비밀번호를 게시해 놓아요. 알겠어요. 어제 제가 진행했던 이사회 회의에서 저는 실제로 영상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녹화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방 뒤쪽 테이블 위에는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가 적힌 커다란 종이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책상 위 컴퓨터의 IP 주소가 뭐냐고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인터뷰가 대내계로 넘어가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 볼 거예요. 앤서니가 예전에 여러 번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녀도 그 점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했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2016년쯤이었어요. 그가 한 번은 그녀에게 섹스하고 싶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가 그녀에게 여러 번 접근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불륜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앤서니든 다른 사람이든 우리가 계정을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크리스틸이 정말로 앤서니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조금 더 밀어붙여서 우리의 불륜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8일 동안 예전처럼 반응이나 솔직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당신이 만든 계정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IT 부서 관련해서 제가 직접 가서 기록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대부분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발하고 그냥 우리가 적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고 어쩌면 이 일이 처음에는 보도된 대로 시작됐지만 그 후에 뭔가 다르게 감했을 수도 있다는데 동의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암시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아이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만약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짝을 지어야 했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상담을 알아보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이야기는 알겠지만 당신 직원들이 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게 둘 순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당신이 아이들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고 스스로 느끼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전엔 이렇게 가까웠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는 엘라를 댄스 학원에 데려다주고 함께 근육 운동도 도와줍니다. 말콤과 저는 함께 게임을 합니다. 그는 크리스티 옆에서 자는 것보다 제 옆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해요. 로렐라이와 저는 해리포터를 함께 읽어요. 저는 그 책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 책들도 정말 좋아하고 제 아이들은 무척 사랑해요. 이혼하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설명을 해주세요. 키크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 사실들이 영화에서 눈앞에 펼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겠어요? 카메라를 끌 수 있었고 비밀번호로 보호된 시스템에 접근해서 카메라를 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사용한 당신의 IP 주소를 이용해서 계정을 만들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 용의자인 척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말해봐요, 메이트.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모르겠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할 때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소설을 읽고 써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범죄 드라마 같은 짓은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 가고 싶어요. 이건 변호사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이 흩어져도 저는 제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끝난 건가요? 우리 여기서 끝난 건가요? 글쎄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제 말은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말은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화나서 하늘을 다치겠는지 알고 싶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신이 그랬다고 믿어요.
왜냐면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가 저항했나요? 그녀가 총을 쏠 수 있었나요?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린다가 차고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녀가 저항했나요? 그녀가 총을 쐈나요? 그녀가 집안 어디에 있었죠? 우리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리고 이 방에서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콘살버 형사와 저는 계속 당신과 함께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 다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줘.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보여주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나에게 물어봤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 왜 남자친구가 그녀를 죽였을까? 만약 함께 있고 싶었다면 나도 잘 모르겠어. 범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 네가 안 본 건 알아.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면 널 없애고 싶어 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널 그 남자랑 착각할 것 같진 않아. 아니면 그녀랑도. 내 말은 너희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왜 남자친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이론을 써보자면 아마도 섹스를 하고 있고 아마 더 좋았을 거야. 불륜 관계니까. 알잖아 아마도. 그 여자가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듣고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거야. 도대체 왜 그 남자친구가 그녀의 집에 와서 그녀를 죽였겠어? 나도 몰라. 아마 그녀가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 아마 그녀가 그게 지겨웠을 수도 있어. 아마 그녀가 그래야 했던 걸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네가 오늘 아침에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나 뭔가 너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네가 지금 후회하는 일을 한 거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알다시피 그녀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그녀의 스토커인 척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로 돌아갈 수 없어. 비록 낭만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해서 함께 킹맨에 맞서 싸우는 그런 협력이 있었잖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네가 그 부분에 대해 더 솔직하지 않은 게 아쉬워. 왜냐하면 내 아내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이미 답했어. 제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걸 위해 어떤 가방을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해. 저는 제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당신만의 이론이 있군요. 그건 잘못됐어요. 올바른 것을 찾아주세요. 이후 곧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배는 떠나지만 바디캠 영상에 포착된 후였습니다. 그냥 다른 것도 계속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찾아봐. 그 잡기만 상관없어요. 답이 뭐네요. 그 내 아이들의 엄마를 닮았으니까. He took my children's mother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난 그를 절대 되찾을 수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치료도 그를 찾아주세요. 그를 잡든 죽이든 상관없어요. 그를 찾아주세요. 그가 비어 있었는지 내가 뭘 지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나는 부인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를 찾아 아버지로서 그게 나라고만 생각하지 마. 그녀가 보고 있어. 고마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오늘 밤 내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전문가 입장에서 그대가 본 거야. 하지만 결국 체포된 건 다니엘 크루그야. 그는 1급 살인 스토킹 그리고 신원 도용 및 사칭 혐의로 기소됐어. 그는 2025년 4월에 재판을 받았고 배심원단은 나중에 그에게 1급 살인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어. 그는 그 이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칠게.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더 보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